외국인들에게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요? 아마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 오직 한 나라만을 골라야 한다면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 이 질문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한 외국인의 답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프랑스 파리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파리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해망상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적응장애의 일종인데요. 이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못했던 90년대 소설이나 영화로 접한 유럽과 파리를 동경하던 일본인들이 파리는 낭만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도시라고 생각하여 부푼 꿈을 안고 여행이나 정착을 하러 떠났으나 지하철에 있는 무수한 쓰레기들과 오줌 냄새, 득실거리는 쥐떼, 길거리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는 파리 시민들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한 실망감을 느껴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최근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이와 비슷한 도쿄 증후군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버블 경제를 거친 일본은 그 당시 굉장히 발전된 국가가 되었고 자연스레 유럽인들 눈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끊임없는 추락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유럽인들은 일본은 잘 사는 국가이며 깔끔하고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바탕으로 일본을 방문했는데 막상 마주한 일본의 풍경은 일본인들이 파리에서 느낀 감정처럼 꽤나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일본에 가졌던 부푼 환상들은 오히려 한국에 부합한다며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말하곤 한다는데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토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는 외국인의 견해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또한 일본은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문화강국인 줄 알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2주 동안의 일본 여행에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 도시일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도시는 아직까지 쇼와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 몹시 낙후되어 있었어. 일본 애니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해변가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똥물범벅인 바다에서는 좀도둑과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 투성이 없고 벚꽃이 핀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고 간 오사카에서는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들로 상처를 받게 되었지. 이들의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과 외국인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들, 길거리 이곳저곳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들게 만들었어. 그 외에도 나고야, 교토, 도쿄 등에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시선들, 안 그래도 좁은 길에서 전속력으로 자전거가 달리며 어깨를 비키려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고 클래식과 여유를 기대했던 일본의 지하철은 몹시 낡았으며 앞사람을 밀치며 이성을 잃고 어떻게든 타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광기에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듯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의 시설과 시민의식은 전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 도시는 한국에 잘 어울리는 말이었고 한국이야말로 친절하고 매너 좋은 사람들이 사는 문화강국이었지? 일단 한국은 최고의 기술 강국답게 거의 모든 인프라가 디지털화, 자동화되어 있었고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들과 웅장한 산들, 한옥마을과 고궁 같은 문화재들이 서로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굉장한 조화를 보여주었지. 또한 한국에서는 가는 곳마다 영어 표지판도 훌륭하게 부착되어 있어 굉장히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인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는 친절한 사람들에게 나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던 길마저 돌아와서 나를 남대문까지 데려다준 친절한 학생과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서비스로 주던 아주머니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정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경험이었지. 또한 길거리도 일본에 비해 몹시 깨끗했는데 한국은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아무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풀숲이나 의자밑 등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수북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안 보이는 곳에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같았어. 그리고 지하철은 다소 혼잡하긴 했지만 일본과는 달리 그러한 혼잡 속에서도 완벽한 줄서기와 질서가 유지되는 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 한국은 지하철도 하나의 문화공간인 양 음식점과 카페, 옷가게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했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 80년대의 최고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맞았던 것 같지만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만약 너희들 중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답글을 남겨줘.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나라 모두를 경험해본 결과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일본의 길거리가 깨끗했고 외국인들이 없는 주거단지로 갈수록 한국이 훨씬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의 친절도는 한국이 10점, 일본은 5점을 줄 수 있겠네요. 일본은 서양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정부에서 보이는 곳만 신경 쓰거든요. 평범한 주거단지의 청결도야말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들개들을 보기 힘들지만 일본에서는 들개가 몹시 흔하다는 것만 봐도 한국이 훨씬 좋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들개가 많은 나라 치고 성공적인 국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대신 한국에는 귀여운 길고양이들이 많죠. 한국에 사는 고양이들은 유난히 작고 귀여운 것 같아요. 당신이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저는 한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높아서 당신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도움을 주거든요. 반면 일본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매춘구역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낭만적인 나라입니다. 그들은 산악국가의 장점을 아주 멋지게 살린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당신이 한강공원과 북한산에 가본다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특이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매우 혼잡하지만 새치기를 하거나 매너 없는 행동을 하려는 자들을 볼 수 없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이야말로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